단 한 방울로 잠자리가 달라진다. 아침이 달라진다. 믿기 힘든 변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빛 땡그라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피곤하고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고 이런 분들 사실은 고민을 얘기해도 어떻게 들어주기도 뭐하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바꿨더니 며칠 만에 달라졌다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 갖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웹사이트 한 100여 개를 찾고요. 그거는 그냥 뭐 입 터진 대로 얘기하는 그런 소설 쓰는 웹사이트가 아니고 정부 기관 혹은 SCI급 논문 같은 것을 갖다 올려 놓는 그런 사이트를 뒤져 가지고 싹 뒤졌습니다. 그래 갖고 오늘 그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요. 놀라운 결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오늘은 우리 발기부전이라고 흔히들 말씀하시죠. 그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찾아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거 유튜브에서 그런 거 좋아하면서 뭐 발기부전이라든가 성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우리 시니어 성생활 이거 뭐 그냥 덮어둘 게 아니죠. 시니어 성생활 정당하게 온전히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갖고 왔어요. 뭐 여성분들이는 크게 문제 없죠. 남성분들이 일단 문제죠. 남성분들이 이게 뭐 발땡이 되지 않으면 일단 모든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보니까요. 이 강력한 듀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식초와 생강입니다. 얘를 어떻게 먹는가에 따라서 그 발땡이 잘 되기도 하고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어디 그런 거 쓰는 게 아니고 100여 개가 넘는 유튜브 사이트를 갖다가 또 챗GPT하고 제미나이에게 크로스 검증을 시켜 갖고 지금 뽑아낸 자료거든요. 오늘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성생활과 성생활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 뭐 "아침에 텐트 치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업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말이 있습니다. 사업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잠재력을 깨우는 자연의 힘. 식초와 생강의 시너지를 통해서 남성의 활력을 과학적으로 증진시키는 종합 가이드입니다. 먼저 식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는 혈관 건강 조절제, 천연 조절제죠. 식초의 아세트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활력의 기초를 다집니다. 전신 대사 건강을 개선해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뭐가요? 식초가요. 그 식초 중에서도 무슨 식초요?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오뚜기 사과식초 안 됩니다. 안 돼. 자, 두 번째는요. 생강입니다. 이 생강이 굉장히 좋아요. 생강은 이 보호 및 회복제 기능을 하는데요. 생강의 활성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죠. 그리고 호르몬 시스템을 지원해서 국소 혈류를 촉진하고 생식 건강을 직접적으로 돕는다고 합니다. 이 국소 혈류가 어딜까요? 그죠? 당연히 성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강은 그런 효력이 있다고 하네요. 과학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식초의 다각적 효능으로 보면 식초는 산화질소 NO라고 하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확장하고 혈당 및 지질 수치를 개선하여서 남성 활력의 핵심인 순환계 건강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초가요?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오뚜기 식초 안 된다 그랬어요. 양조 식초. 자, 한 40% 정도는 혈류 순환 개선입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35% 정도는 대사를 조절한다. 혈당을 안정시키죠. 그리고 식사 전 한 15분 전에 천연 식초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이게 밥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확실히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 25% 정도는 지질 프로필 개선입니다. 이게 콜레스테롤까지 감소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 천연 식초 많이 있죠. 생강입니다. 생강은 보호 효과를 보시면 되는데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하고요. 동물 연구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이게 이제 남성의 상징이죠. 이 생성을 지원하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항산화 보호세포가 90% 정도, 또 항염증 85%, 호르몬 지원, 이 동물 연구입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강의 상대적인 효과가 한 70% 정도, 그리고 순환 촉진, 혈관 확장, 아까 또 국소 부위라고 했잖아요. 그쪽 부분도 그 정도로 이렇게 확장을 시킨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식초가 혈관이라는 이 고속도로를 정비한다면 생각은 그 길을 따라 가고 혈액이 잘 빠르게 강력하게 흐르도록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둘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인 듀엣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볼까요? 식초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속도로를 정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혈관 청소하고 또 대사 시스템에 최적화를 만들고, 생강은 그것을 더 빠르게 돕도록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위에 붙어 있는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고속도로에 보면 뭐 어디까지는 안전합니다. 뭐 좀 속도를 내도 정상적이고 어디 가면 좀 막혀 있습니다. 그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촉매제가 되겠죠. 그래서 국소혈류 촉진 및 세포 보호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활력 증진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생활에 대해서도 안 좀 도움이 된다라는 과학적인 연구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1일 실천 프로토콜을 제시합니다. 매일 아침에요, 간단한 습관을 하나 하면 되는데요. 매일 아침에 최적의 흡수를 위해서는 아침 공복을 권장하는데, 근데 위장이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가벼운 식사 후에, 너무 아침부터 많이 드시지 마시고 과식하지 마시고 30분 후에 드시라고 하네요. 어떻게 먹느냐? 사과 식초 있죠? 에사비 15ml, 그리고 생강즙 있지 않습니까?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또 한 컵에 물 한 컵이라 그러면 보통 한 300ml 정도 되죠? 요 정도에서 많이 드시는 분은 500ml도 드시고요. 그죠? 요 정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과 식초, 에사비 천연 사과 식초입니다. 어떻게 안 된다 그랬어요? 15ml, 그다음에 생강즙 한 방울, 그다음에 물 한 컵,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징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아직도 그렇지만 젊었을 땐 더 그랬습니다. 뭐 좋다 그러면 한번에 막 하죠. 예.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그러면 생강즙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으니까 두 방울, 세 방울 아예 그냥 한 부어 버릴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사항에 적어 놨습니다. 생강은 성질이 강하므로 반드시 한 방울만 사용하시라고요. 과유불급, 과용은 위장 자극을 해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갖고 예,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성생활이 좀 좋아졌어. 그래서 두 방울 떨어뜨리면 더 좋아지냐, 그런 거 아니니까 네, 요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자, 이거 외에 이것만 듣는다고 되나요? 그죠? 우리가 또 이것과 함께 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조 요법도 해야 되겠죠. 뭡니까? 종아리 펌프 운동, 일명 카프레이즈죠. 예. 이렇게 해 갖고 섰다가 까치발 들기 해 갖고 까치발 들다 보면 종아리가 탁 올라가죠. 그죠? 그거. 예, 이거는 뭐 제2의 심장이니까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따뜻한 족욕 역시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당연히 예, 성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도 좋겠죠. 그 핵심 영양소를 좀 섭취를 해 줘야 됩니다. 마그네슘이라든가 L아르기닌 같은 이 호르몬 성장과 혈관 확장에 필수인 요소들, 요런 것도 좀 드셔 주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보조제로 드시지 마시고 식품에 있는 거 드세요. 식품에 있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이 마그네슘하고 L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는 것. 예. 아르기닌 이것도 보조제로 많이 먹는데 저는 뭐 먹어도 그렇게 뭐 저는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조제보다는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아르기닌이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그죠? 예.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간, 미네랄이 많이 들어간 소금부터 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호박씨가 제일 많습니다. 호박씨를 제발 까세요. 호박씨가 제일 많습니다. 호박씨가 네. 이게 그 156, 예. 와, 많이 들었네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그다음에 아르기닌도 5.3g 들었고요. 아몬드는 거의 한 반 정도 80, 시금치도 한 80 정도 79. 그 밑에는 대두, 콩, 그다음에는 끓면서 가슴살이 있는데, 우리 또 여기 있는 거 다 안 좋아하시는 거죠? 누가 안 좋아해요?
닥터3 선생님이 제일 피하라는 음식들이긴 합니다만 이걸 갖다 다 피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거 다 드시라는 얘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호박씨나 아몬드 저는 아몬드 항상 먹습니다. 요렇게 먹고 시금치는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콩은 좀 먹고 요렇게 갖고 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거 좋다고 막 드시는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천연식품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약은 예 음식은 약이 될 수 있지만 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특정 그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되는데요. 꼭 약사하고 의사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약물들 인슐린 같은 것도 주사 맞고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식초의 혈당 강화 효과가 중첩돼 갖고 심각한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의료진하고 꼭 상담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당뇨 약 드시는 분들, 저혈당이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뇨제, 예, 이뇨제 드시는 분들, 이 식초와 이뇨제가 모두 칼륨 배설을 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저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소금도 같이 좀 드셔 주셔야 밸런스가 맞아지는데 이런 분들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식초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신부전 치료제 디곡신이라는 게 있나 보네요. 이건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예, 결과에서 찾아낸 거니까 그로 인해서 이 저칼륨 혈증이 디곡신의 독성을 증폭시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곡신 같은 신부전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예, 정력에 좋다고 해서 식초 드시면 위험하니까 이건 꼭 디곡신 복용자들은 이걸 처방해 줄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보고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니까요.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는 일반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위장장애 예 그 속쓰림 있으신 분, 치아 에나멜층 부식되니까 드시더라도 예 빨대를 입속 안으로 좀 깊숙이 넣어서 거의 뭐 되도록이면 치아가 안 닿게끔 해 갖고 목 뒤로 넘기시고 그리고 좀 치아가 닿다 싶으면 한번 물로 헹구시고 이게 가장 필요하겠죠? 이렇게 끝나면 또 재미없죠. 퀴즈를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죠. 금방 얘기 들었던 것도 까먹습니다. 자, 뭐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복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식초가 남성 활력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뭘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수치를 낮춘다. 2.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킨다. C. 전반적인 혈관 및 대사 건강을 개선하여 활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D. 강력한 항산화제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방지한다. 당연히 C겠죠? 두 번째,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류를 개선하는 주된 생화학적 기전은 무엇일까요? A. 혈관 및 콜레스테롤을 직접 용해시켜 제거한다. B. 혈관 확장 물질인 NO,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한다. C.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액을 묽게 만든다. D. 심장 박동을 촉진하여서 혈액을 더 강하게 펌핑한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 확장을 돕는 거예요. C, 세 번째입니다. 이뇨제를 포함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 식초를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약물 상호작용, 상호부작용은 뭘까요? A. 위험할 정도로 혈당이 낮아지는 저혈당 쇼크. B. 혈압이 과도하게 상승하여서 뇌졸중 위험 증가. C. 디곡신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여 심부전이 악화됨. D. 근육 약화와 심부정맥을 유발하는 심각한 저칼륨 혈증. 이거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죠? 힌트 한번 볼까요? 식초와 이뇨제가 공통적으로 신체 특정 전해질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이 저칼륨 혈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 자, 의사진들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생강이
남성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의 결론으로 가장 정확한 건 생각입니다. 생각. A. 주된 작용 기전은 뇌하수체가 아닌 부신을 직접 자극하는 것이다. B. 테스토스테론보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C. 인체 임상 시험을 통해 건강한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입증되었다. D. 동물 연구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성 지원 가능성을 보았으나 인체 효과는 아직 확증되지 않았다. 답 네, D입니다. 말씀드렸어요. 5번째 문제. 식초와 생강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잘 비유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A. 식초가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정비하면 생강은 목적지인 공장을 보호하고 지원한다. 딱 맞죠? 금방 얘기했습니다. 그죠? B. 식초는 단기적인 효과를 또 생강은 장기적인 효과를 담당한다. C. 생강이 먼저 염증을 제거해야만 식초의 혈류 개선 효과가 있다. D. 식초와 생강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여서 효과를 2배로 만든다. 답은 A입니다. 제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식초가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잘 정비하고 나면 생각은 그 뭉툭지 생각을 아까 그랬죠. 국소 부위를 좀 확장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환 여기 보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종아리 펌프 운동이 카프레이즈가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순환기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나요? A.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다리로 가는 동맥 혈류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 B. 하체에 정지된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정맥 혈류를 돕는다. C. 운동 시 발생하는 젖산을 빠르게 분해하여서 피로를 줄인다. D. 발바닥에 신경을 자극하여서 심장 기능을 원격으로 조절한다. 이걸 다들 아시죠? 동맥 같은 경우는 form막이 있어가지고 역류를 방지를 하는데 정맥에는 form막이 없죠. 그 역류가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사지 제일 끝에 말단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 펌핑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더 왔다가 금방 돌아오는데 나이가 들면서 늙었다는 표현 거죠. 나이가 들면서 그게 좀 원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손 주물주물 해도 혈액 개선되고 발꼬락 꼼지락꼼지락만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인격적인 거고 이 종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축축 해 주고 까치발 두고 하면서 펌프레이즈를 하게 되면 이게 좀 정체되거나 제대로 안 흐르는 역류하려고 하는 정맥류에 대해 펌프질 해 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음식도 물론 되게 좋지만 카프레이즈 종아리 근육 해 주는 거, 짜 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사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7번째, 취침 전 족욕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핵심적인 과학적 원리는 뭘까요? A.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통증을 없애 잠을 잘 자게 한다. B. 땀 배출을 촉진하여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을 가볍게 만든다. C. 몸 전체의 체온을 높여서 깊은 잠을 유도한다. D. 발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중심부 체온을 낮추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한다. 우리가 몸 심부 온도를 낮춰야 수면을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가 있죠. 요건 또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뭘까요? D입니다. 발의 혈관을 확장시켜 가지고 중심부, 심부 온도의 체온을 우리가 체온 재는 거는 뭐 36.5도라는 건 이 바깥의 체온입니다. 심부 내장부터 시작한 이 심부 체온은 요게 낮아지면서 바깥에가 높아지면서 잠이 굉장히 잘 오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부교감 신경까지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족욕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8번 마그네슘이 남성 호르몬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한 건 뭘까요? A. 호르몬 생성 시스템에 걸린
문제적인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지지적 역할을 한다. 요거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문제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B. 테스토스테론이 다른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다. C. 항체형 성호르몬 LH처럼 고환을 직접 자극하여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한다. D.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테스토스테론 특성을 간접적으로 보는. 이거는 힌트만 보시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 시스템을 직접 가속하는지 아니면 잠재적인 장애물을 제거하는지 잘 생각해보면 마그네슘은 뭐죠? 그렇죠. 잠재적인 브레이크가 되는 것들을 싹 제거하는 거예요. 몸을 이완시키고 안정화시키면서 우리 소량의 마그네슘이 우리 정신과 약에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걸 안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막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막말로 뭐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그 성욕에만 더 쭉 신경을 쓸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9 번입니다. 아르기닌이 발기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혈관을 확장시키는 산화질소 NO, 직접적인 전구체 역할을 하기 때문. B. 성적 자극에 대한 신경 전달을 강화하기 때문. C. 음경 해면체의 근육량을 직접적으로 늘려주기 때문. D. 성욕과 관련된 뇌의 도파민 수치를 높이기 때문. 이건 제가 뭐 말씀을 자세히는 안 드렸는데 자, 힌트만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 아미노산이 아르기닌이죠. 체내에서 어떤 중요한 혈관 관련 물질로 전환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자, 발기도 우리가 혈관 그걸로 피가 몰리면서 확장되면서 그죠? 그거죠? 그러면 답은 A가 되겠습니다. 10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맞춰보세요.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 식초의 대사 조절 등 그 식후 혈당 안정이 있죠.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안정적인 이상적인 섭취 시점은 언제일까요? A.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 마신다. B. 격렬한 운동 직후에 마신다. C.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 직전 또는 식사와 함께 마신다. D.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신다.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힌트는 예, 빨간색이겠죠. 네.